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왜 걸어야 하는가입니다. 저자는 박길성, 출판사는 지식과 감성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길성, 1980년 보성 유로 중학교 졸업. 그 뒤로 1990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하셨고요. 2008년에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그리고 2018년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후 30분의 산책을 매일매일 3번씩 실천한 결과 정말로 기적처럼 위장병이 완전히 나았다. 식후 산책으로 속이 편안해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졌다. 다만 산책 시간이 아까워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책을 하는 동안에는 그 전에 미리 요약 정리해둔 메모장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암기하며 걸었다. 그 덕분에 위장병 걱정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몸에 좋은 기운이 돌면서 머리도 더 맑아지고 공부도 더 잘 되었다. 사법시험 불합격의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떨쳐버리고 희망을 키울 수가 있었다. 필자에게 걷기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가져다준 보약이었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준 힘이자 축복이었으며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해준 스승이기도 했다. 그래서 필자는 걸을 수 있음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걷는 동안 잔잔한 행복감을 느낀다. 걷기는 기본적인 육체 운동인과 동시에 고차원적인 정신 운동이다. 혼자 조용히 걷는 동안 사색 혹은 명상을 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정신 세계의 수준을 한 차원도 높일 수가 있다. 걷기는 수신 제가를 위한 자기 수양에 좋은 방편이다.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어야 한다. 하루 3번 식사를 하듯 기본적으로 매일 일정 시간 동안 걷기를 최소한 3번 이상씩 실천하는 것이 좋다. 이는 건강 유지의 기본이자 필수이다. 식후에 3번씩 산책을 매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가 있다. 필자가 30년 이상 스스로 실천하면서 느끼고 있는 효험이다. 삼계탕이나 갈비탕으로 식사를 한 뒤 기름기가 잔뜩 붙어있는 식기를 곧바로 설거지하지 않고 며칠씩 그대로 둔다고 가정해보자. 그 식기를 다음 식사에 사용할 수 없다. 식사 직후에 곧바로 식기세척을 하지 않고 일주일 혹은 1개월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세척을 한다면 세척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것이다. 식사와 설거지의 시간적인 간격이 짧을수록 설거지가 수월하다. 위생을 위해 식후에 곧바로 식기세척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건강을 위해 식후에 곧바로 산책을 하는 것이 좋다. 마치 식후의 설거지로 식기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식후 산책으로 우리의 소화기관과 혈액, 혈관이 더 깨끗해질 수가 있다. 식후 산책을 하면 소화 촉진, 혈관 및 혈액 세척 등의 육체적인 건강 증진은 물론 마음과 영혼까지 정화되는 정신적인 건강 증진에 효과도 함께 얻을 수가 있다.
하루 3번 20분에서 30분씩 식후 산책만으로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맑아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다. 부연 설명하자면 식후 산책이 소화기관의 연도운동을 촉진시켜서 소화기관 내에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됨으로써 장내 유해균이 줄어드는 반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함으로써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피가 맑아지며 혈관이 깨끗해짐과 동시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매일 규칙적으로 식후에 30분의 산책을 실천하면 일주일 동안 보약 한 첩을 먹는 것보다 더 육체 건강에 유익하다. 혈전의 생성을 막으려면 장시간 동안 한 가지 고정된 자세로 있는 것을 피해야 한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서서 접혔던 혈관을 펴주는 것이 좋다. 거기에 더하여 3분 정도 걷기, 스트레칭, 혹은 스쿼팅 등을 해주면 더욱더 좋겠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1시간에 한 번씩 단 2분에서 3분씩 걸어주거나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혈전의 생성을 줄일 수가 있다. 평소에 달콤한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고혈당으로 인해 피가 끈적거리는 정도가 더 심해진다. 당도가 높은 음식을 먹을수록 혈액의 끈적거림의 정도가 더 심해진다.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관 속의 혈액도 꿀단지의 입구처럼 심하게 끈적거리게 되어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하고 혈전 생성을 촉진한다. 그에 따라 백혈구의 기능이 떨어져 면역력이 약해진다.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노폐물도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여 몸속에 독소가 쌓여간다. 또한 평소에 동물성 지방, 즉 닭고기, 돼지고기의 지방이나 소고기의 지방 등을 많이 섭취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고지혈증으로 인해 혈관 속의 고체 상태에 지방 성분이 더 많이 축적된다. 그 결과 혈전 생성을 촉진하고 동맥경화를 악화시킨다. 장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중막인 심낭의 지방이 쌓이는데, 특히 심낭 지방은 내장 지방과 달리 운동으로도 잘 줄어들지 않으며 지나치게 쌓이면 심장 기능을 손상시킨다. 매일 일정 기간 동안 달리기 운동을 하더라도 매일 8시간 동안 앉아 지낸다면 여전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앉아서 지내는 8시간 동안 심낭에 지방이 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앉았다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의 시간의 길이를 줄여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 즉, 오랫동안 앉아있지 않고 수시로 일어서서 움직여주는 것이 심낭 지방 축적 등 각종 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예방에 좋다는 의미다. 건강한 아이의 몸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촉촉하고 탄력이 좋은 반면 생명이 꺼져가는 육체는 차갑고 뻣뻣하며 거칠거칠하고 딱딱하게 굳어간다. 피부 세포만 그런 것이 아니다. 혈관과 뇌세포, 정신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점들이 바로 건강과 노화에 중요한 척도이자 징표이다. 따스한 체온, 탄력 있는 혈관, 촉촉한 세포를 유지하면
노화도 억제할 수가 있다. 몸속의 세포가 촉촉하면 피부 세포도 촉촉해진다. 뇌세포가 건강하면 100세가 되어도 치매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기계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녹이 슬어 망가진다. 뇌, 근육, 혈관 등 우리 몸의 세포들도 매일매일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주로 앉아 있거나 누워서 지내다 보면 녹슬어가는 기계처럼 망가질 수가 있다. 한편 기계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망가지듯 인체도 과도한 운동을 하면 손상된다. 운동을 식사에 비유해보자. 30일 동안 굶는다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31분 식사를 한꺼번에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루 3끼의 식사를 규칙적인 시간에 적당한 양만큼 하는 것이 건강에 좋듯 운동도 30일 동안 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30일치를 한꺼번에 하듯 과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조금씩 분할해서 자주 해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 정리하자면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으로 적당한 양의 영양을 섭취하고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실천하면서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 유지의 방법이자 노화 예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에 맞게 사는 법이다. 단순하고도 평범한 자연의 섭리를 망각하거나 무시 경시하는 생활 습관에서 병이 비롯된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걷기의 신체적인 효과, 뇌 자극 및 활성화. 사람의 하반신에는 몸 전체의 근육의 3분의 2가 집중되어 있다. 이 근육들이 뇌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을 때는 발바닥이나 하반신에 여러 가지 근육을 통한 신경 자극이 되뇌 심피질에 감각 영역에 전달되어 그 과정에서 뇌관을 자극한다. 거기에 더해서 보행 중에는 뇌 전체의 혈류와 혈행이 좋아진다. 이처럼 걷기는 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뇌 자극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운동으로서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운동이다. 뇌의 노화 방지. 걷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부실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도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의식적으로 걷는 것이 좋다. 의식해서 걷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걷기 운동의 횟수를 늘릴 수 있을까를 의식하면서 걷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걸을 때 막연하게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총동원해서 걷기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의식한다면 좀 더 생기 있고 재미있는 인생을 즐길 수가 있다. 한편 머리의 정수리 좌우에는 체성 감각력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곳은 우리 몸에서 움직이는 부위, 즉 손과 발, 턱 등을 통해 전해지는 정보들이 도달하는 곳이다. 따라서 걷는 것, 먹는 것, 수작업은 모두 체성 감각력을 자극하게 되는데, 걷는 동안의 노면 상태, 경사, 방향, 기온 등의 외부 환경에 관한 정보들이 체성 감각력을 자극함으로써 뇌 전체가 활성화되어 뇌 노화를 방지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신경 쓸 일도 없다. 하지만 그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순식간에 노화가 진행된다.
젊음이란 나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젊은 사람이 진정한 젊은이다. 걷는 동안에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걸으면 뇌세포가 젊어지는 이유이다. 운동을 하면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온몸의 세포가 건강해질 뿐 아니라 몸에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 풍부하게 분비된다. 아침 운동은 부신피질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저녁 운동은 항산화 기능을 하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 면역력을 높여주고 노화를 방지해준다. 반면에 몸에 해로운 코르티솔 혹은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는 줄여준다. 뇌에 가장 해로운 것이 바로 스트레스인데 걷기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는 줄고 몸에 좋은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므로 젊고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뇌의 신경세포가 하나씩 생긴다. 뇌와 피부는 발생학적으로 외배엽에서 함께 출발했기 때문에 피부는 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싫은 것이 피부에 닿으면 두드러기가 나고 기분이 나쁘면 즉각 피부가 반응한다. 뇌를 잘 가꾸어야 피부도 아름다워진다. 젊게 보이는 얼굴, 동안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다. 그러나 동안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젊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것이다. 젊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면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 또한 뇌를 가꾸면 피부도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걷기를 하면 젊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게 될 뿐 아니라 동안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신경정신과 원장 서천석 박사는 젊은 두뇌를 유지하고 싶다면 화투를 칠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 걸어서 다리를 움직여 줌으로써 두뇌의 혈액을 팡팡 보내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치매를 막기 위해 화투를 칠 경우 화투 실력은 향상되겠지만 치매를 막지 못하므로 반복 연습 문제만 더 잘 풀게 되는 특정 두뇌 운동보다는 다리를 움직이는 걷기 운동이 두뇌에 더 좋은 보약이라는 것이다. 걸으면 뇌 속의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뇌에 맑은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로토닌 같은 좋은 호르몬이 많이 생성되며 감정을 가라앉히는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서 흥분한 신경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 또한 뇌에 적당한 자극을 주게 되어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성장인자도 많이 만들어지게 하며 자율신경의 작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걷는 것이다. 그 이유는 활기차게 걸으면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뇌 속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됨으로써 근심, 걱정, 우울증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걸으면 감정을 가라앉히는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서 흥분한 신경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뇌에 적당한 자극을 주게 되어 자율신경의 작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걸으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은 곧 우리의 뇌에 맑은 산소가 공급되고 세로토닌 같은
좋은 호르몬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걷기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 분노 조절에 성공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걷기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이다. 즐거움에는 두 가지 맛이 있는데 그 중에 자극적이고 짜릿한 쾌감은 도파민이라는 물질과 관련이 있고 은근하고 소소한 즐거움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과 관련이 있다. 즉, 도파민과 관련되는 즐거움의 맛은 짜릿한 쾌감, 희열, 흥분으로서 자극적이고 화끈한 맛으로 묘사된다. 반면 세로토닌은 은근한 자연의 맛으로 묘사된다. 이 세로토닌은 혈액에서 분리한 활성 물질이라는 뜻인데 조절 물질, 공부 물질, 행복 물질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남성은 충동성이, 여성은 우울증이 증가하게 된다.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햇볕을 쬐며 걷기나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즐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정신과 전문의 박용철 원장은 세로토닌을 증가하는 방법으로 1번 걷기, 2번 햇볕 쬐기, 3번 음식 오래 씹기, 4번 감사하는 마음 갖기, 5번 자연과 함께하는 것 등을 들으면서 햇볕이 좋은 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주위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걷는 것이야말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치유법이라고 설명한다.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것은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간편한 방법이다. 게다가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 부모들의 소원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 잘하며 훌륭한 인격체이면서도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 소원을 이루는 열쇠는 바로 자녀와 함께 적당한 양의 햇볕을 쬐면서 걸음으로써 세로토닌을 늘려주는 것이다. 산책을 하는 동안에도 적당량의 햇볕을 쬐어준다면 걷기의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다. 하루 20여 분가량만 햇볕을 쬐어도 적당량의 비타민 D를 흡수함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치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햇빛은 뇌와 혈소판, 소장 등에서 세로토닌을 생성하게 하고 기분, 식욕, 통증, 수면 등을 조절하여 평화와 안정감을 주며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치료에 도움을 준다. 다만 자외선을 많이 함유하는 햇빛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 노출되면 피부를 재생하는 교원섬유인 콜라겐과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는 엘라스틴을 파괴하여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멜라닌을 자극해서 기미, 주근깨, 잡티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피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눈에는 백내장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자외선이 너무 강한 시간대에는 장시간의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 모든 것이 과하면 해롭듯 너무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피부암,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등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햇빛이 강한 시간대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필요가 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산책을 할 때 연속 15분 이상 햇빛에 노출되지 않고 중간중간 한 번씩 2분에서 3분 정도 그늘 속을 거닐다가 햇빛 아래 거니는 것을 반복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여름이 아닌 보통의 경우 연속 15분 이상 햇빛에 노출되지 않으면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 다음은 걷기를 하면 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젖소에 젖통이 젖이 가득 들어있더라도 흘러내리지 않는다. 우유 입자가 유선보다 굵기 때문이다. 그런데 젖소의 젖꼭지를 송아지가 빨아먹거나 유축기로 짜주면 유선이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우유가 빠르게 흘러나온다. 마찬가지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류가 정체되지만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빨라진다. 그 이유는 몸을 움직일 때 근육이 수축 확장되면서 근육 속을 지나가는 모세혈관도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여 온몸의 혈액순환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이 원리에 착안하여 운동할 때 모세혈관이 수축 확장하여 혈액순환이 빨라지는 것을 이시하라 유미 원장은 젖짜기 효과라고 명명하였다. 심장 박동만으로는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기 어렵다. 젖짜기 효과가 보조되지 않으면 혈액순환 불량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운동을 하면 근육이 수축 확장되면서 혈관도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지는데 하반신에는 몸 전체의 근육의 70%가 모여있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젖짜기 효과가 크게 일어나 매우 효과적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가 있다. 걷기가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장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혈류가 정체되고 혈류가 정체되면 혈액이 탁해지고 그 결과 온몸의 세포가 신선한 산소와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며 노폐물을 회수하지 못하여 온몸의 기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염증이 생기게 된다. 그 결과 늘 무기력증 상태를 보이고 뇌의 혈류가 정체됨으로써 뇌세포가 노화되며 집중력이 떨어져 학습 능력도 저하된다. 우리는 피부의 청결을 위해 깨끗한 물과 때밀이 타올을 사용하여 목욕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몸속의 청결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우선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한다. 그리고 걷기 운동을 통한 모세혈관의 수축, 팽창 효과로 혈관 내벽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야 한다. 걷기 운동은 때밀이 타올로 목욕을 하는 것처럼 혈관과 세포를 청결하게 해준다. 하루 30분 이상의 꾸준한 걷기는 심장마비의 위험을 37% 정도 감소하게 하지만 운동에 의한 건강증진 효과는 3일 후면 소멸되므로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하다. 한 끼의 식사 효과가 다음 식사 전까지만 지속되듯 운동의 효과도 잠깐 동안만 지속된다. 적어도 식사 횟수만큼 매일 꾸준히 걷는 것이 좋다. 운동을 주말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주중에 30분씩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 매일 최소한 10분씩이라도 일주일에 총 150분 동안 적당한 강도로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매일 3번씩 적당량의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듯 매일 3번씩 식후 산책을 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유익한 운동 방법이다. 거기에 더하여 틈날 때마다 조금씩
분할해서 수시로 움직여준다면 건강에 더욱더 이로울 것이다. 식후에 과격한 운동과 달리 가벼운 걷기 운동은 소화에 도움이 된다. 식후의 가벼운 걷기는 적당한 진동과 출렁거림으로 위장, 소장, 대장 등 소화기관의 물리적인 연동 운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음식물과 소화 효소의 화학적인 배합을 촉진하고 걷는 동안 발바닥에 가해지는 자극으로 소화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발가락 경락의 마사지 효과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우나에서 땀을 흘릴 때는 지독한 땀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우나를 하는 동안 정작 몸에 해로운 노폐물은 전혀 배출되지 않고 몸에 이로운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등의 무기물질만 수분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운동을 하는 동안 땀을 흘릴 때는 지독한 냄새가 난다. 그 이유는 우리 몸속의 중금속, 노폐물, 발암 물질도 함께 배출되기 때문이다. 즉,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릴 때는 몸에 해로운 노폐물이 주로 배출되는 반면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땀을 흘릴 때는 몸에 해로운 노폐물은 배출되지 않고 몸에 이로운 무기물질이 배출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릴 때는 혈관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함으로써 혈관 내벽에 붙어있는 노폐물이 떨어져 나옴과 동시에 체온 상승에 따른 발한 작용이 이루어지는 반면 사우나에서 땀을 흘릴 때는 혈관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지 않고 오로지 이완된 상태만 유지할 뿐이어서 혈관 내벽에 붙어있던 노폐물은 떨어지지 않고 체온 상승에 따른 발한 작용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걷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신의 체력을 감안하지 않고 한꺼번에 장시간 무리하게 걷거나 올바르지 않은 자세나 걸음걸이로 걷게 되면 척추나 무릎, 발목 등에 무리가 가할 뿐 아니라 근족저막염, 이러한 질환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변을 당할 수도 있다. 몸에 맞지 않은 지나치는 운동은 오히려 몸에 해롭다. 분명한 점은 걷기에도 중용의 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걷더라도 특히 당뇨나 무릎 관절염이 심한 사람들은 자신의 체질과 체력 및 걷기 전의 몸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주중에는 전혀 걷지 않다가 주말에만 장시간 동안 한꺼번에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는 기온이 낮은 새벽이나 이른 아침보다는 오후에 운동하는 것이 좋으며 당뇨 환자는 공복이나 취침 직전에 운동을 할 경우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시간에는 운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건강한 사람도 주말 산행처럼 장시간 걷는 경우라면 걷는 도중에 몸 상태를 확인하면서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30에서 50분 정도 걷다가 3에서 5분 정도씩 쉬었다가 다시 걷는 등 휴식과 조화를 이루며 적절한 시간 동안 적절한 속도로 걷는 것이 좋다. 자신의 생체 리듬에 적합한 시간을 찾아 그 생체 리듬에 가장 적합한 시간에 걷는 것이 좋다. 그것이 쉽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씩, 3번 식사 후에 30분 이상씩 걷는 것이 좋다. 이미 앞에서 상세히 언급했듯 식사 후에 걷는다면 소화기관의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식후에 상승한 혈당을
근육으로 이동하여 저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의 수축, 팽창 작용으로 혈관 세촉 효과 및 혈관 탄력 향상 효과, 그리고 청혈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 등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서서 적어도 3에서 5분씩 걸어준다면 혈전의 생성을 줄이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여 면역력도 높일 수가 있다. 한편 나무나 풀 등의 식물은 햇볕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숲속이나 공원 등의 공기는 대체로 낮에는 산소의 비율이 높은 반면 밤에는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숲속이나 공원에서의 산책은 어두운 밤이나 새벽보다는 해가 떠 있는 시간에 하는 것이 유익하고 안전하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겨울철에 어두운 새벽 산행을 할 경우 빙판길 등에서 낙상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위에 몸이 굳어 있고 혈관이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 산행은 피하는 것이 좋다. 걸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걷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맑아짐을 느끼면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 즉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걷는 것이다.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걷는다면 불쾌한 마음으로 걷는 것에 비해 훨씬 더 큰 걷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식후에 30분씩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왜 걸어야 하는가입니다. 저자는 박길성, 출판사는 지식과 감성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길성, 1980년 보성 유로 중학교 졸업, 그 뒤로 1990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하셨고요. 2008년에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그리고 2018년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후 30분의 산책을 매일매일 3번씩 실천한 결과 정말로 기적처럼 위장병이 완전히 나았다. 식후 산책으로 속이 편안해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졌다. 다만 산책 시간이 아까워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책을 하는 동안에는 그 전에 미리 요약 정리해둔 메모장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암기하며 걸었다. 그 덕분에 위장병 걱정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몸에 좋은 기운이 돌면서 머리도 더 맑아지고 공부도 더 잘 되었다. 사법시험 불합격의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떨쳐버리고 희망을 키울 수가 있었다. 필자에게 걷기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가져다준 보약이었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준 힘이자 축복이었으며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해준 스승이기도 했다. 그래서 필자는 걸을 수 있음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걷는 동안 잔잔한 행복감을 느낀다. 걷기는 기본적인 육체 운동인과 동시에 고차원적인 정신 운동이다. 혼자 조용히 걷는 동안 사색 혹은 명상을 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정신 세계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가 있다. 걷기는 수신 제가를 위한 자기 수양에 좋은 방편이다.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어야 한다. 하루 3번 식사를 하듯 기본적으로 매일 일정 시간 동안 걷기를 최소한 3번 이상씩 실천하는 것이 좋다. 이는 건강 유지의 기본이자 필수이다. 식후에 3번씩 산책을 매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가 있다. 필자가 30년 이상 스스로 실천하면서 느끼고 있는 효험이다. 삼계탕이나 갈비탕으로 식사를 한 뒤 기름기가 잔뜩 붙어있는 식기를 곧바로 설거지하지 않고 며칠씩 그대로 둔다고 가정해보자. 그 식기를 다음 식사에 사용할 수 없다. 식사 직후에 곧바로 식기세척을 하지 않고 일주일 혹은 1개월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세척을 한다면 세척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것이다. 식사와 설거지의 시간적인 간격이 짧을수록 설거지가 수월하다. 위생을 위해 식후에 곧바로 식기세척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건강을 위해 식후에 곧바로 산책을 하는 것이 좋다. 마치 식후의 설거지로 식기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식후 산책으로 우리의 소화기관과 혈액, 혈관이 더 깨끗해질 수가 있다. 식후 산책을 하면 소화 촉진, 혈관 및 혈액 세척 등의 육체적인 건강 증진은 물론 마음과 영혼까지 정화되는 정신적인 건강 증진의 효과도 함께 얻을 수가 있다. 하루 3번 20분에서 30분씩 식후 산책만으로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맑아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다. 부연 설명하자면 식후 산책이 소화기관의 연도운동을 촉진시켜서 소화기관 내에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됨으로써 장내 유해균이 줄어드는 반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함으로써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피가 맑아지며 혈관이 깨끗해짐과 동시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매일 규칙적으로 식후에 30분의 산책을 실천하면 일주일 동안 보약 한 첩을 먹는 것보다 더 육체 건강에 유익하다. 혈전의 생성을 막으려면 장시간 동안 한 가지 고정된 자세로 있는 것을 피해야 한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서서 접혔던 혈관을 펴주는 것이 좋다. 거기에 더하여 3분 정도 걷기, 스트레칭, 혹은 스쿼팅 등을 해주면 더욱더 좋겠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1시간에 한 번씩 단 2분에서 3분씩 걸어주거나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혈전의 생성을 줄일 수가 있다. 평소에 달콤한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고혈당으로 인해 피가 끈적거리는 정도가 더 심해진다. 당도가 높은 음식을 먹을수록 혈액의 끈적거림의 정도가 더 심해진다. 당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관 속의 혈액도 꿀단지의 입구처럼 심하게 끈적거리게 되어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하고 혈전 생성을 촉진한다. 그에 따라 백혈구의 기능이 떨어져 면역력이 약해진다.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노폐물도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여 몸속에 독소가 쌓여간다. 또한 평소에 동물성 지방, 즉 닭고기, 돼지고기의 지방이나 소고기의 지방 등을 많이 섭취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고지혈증으로 인해 혈관 속의 고체 상태에 지방 성분이 더 많이 축적된다. 그 결과 혈전 생성을 촉진하고 동맥경화를 악화시킨다. 장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중막인 심낭의 지방이 쌓이는데, 특히 심낭 지방은 내장 지방과 달리 운동으로도 잘 줄어들지 않으며 지나치게 쌓이면 심장 기능을 손상시킨다. 매일 일정 기간 동안 달리기 운동을 하더라도 매일 8시간 동안 앉아 지낸다면 여전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앉아서 지내는 8시간 동안 심낭에 지방이 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앉았다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의 시간의 길이를 줄여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 즉, 오랫동안 앉아있지 않고 수시로 일어서서 움직여주는 것이 심낭 지방 축적 등 각종 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예방에 좋다는 의미다. 건강한 아이의 몸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촉촉하고 탄력이 좋은 반면 생명이 꺼져가는 육체는 차갑고 뻣뻣하며 거칠거칠하고 딱딱하게 굳어간다. 피부 세포만 그런 것이 아니다. 혈관과 뇌세포, 정신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점들이 바로 건강과 노화에 중요한 척도이자 징표이다. 따스한 체온, 탄력 있는 혈관, 촉촉한 세포를 유지하면 노화도 억제할 수가 있다. 몸속의 세포가 촉촉하면 피부 세포도 촉촉해진다. 뇌세포가 건강하면 100세가 되어도 치매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기계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녹이 슬어 망가진다. 뇌, 근육, 혈관 등 우리 몸의 세포들도 매일매일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주로 앉아있거나 누워서 지내다 보면 녹슬어가는 기계처럼 망가질 수가 있다. 한편 기계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망가지듯 인체도 과도한 운동을 하면 손상된다. 운동을 식사에 비유해보자. 30일 동안 굶는다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31분 식사를 한꺼번에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루 3끼의 식사를 규칙적인 시간에 적당한 양만큼 하는 것이 건강에 좋듯, 운동도 30일 동안 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30일치를 한꺼번에 하듯 과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조금씩 분할해서 자주 해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 정리하자면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으로 적당한 양의 영양을 섭취하고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실천하면서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 유지의 방법이자 노화 예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에 맞게 사는 법이다. 단순하고도 평범한 자연의 섭리를 망각하거나 무시 경시하는 생활 습관에서 병이 비롯된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걷기의 신체적인 효과, 뇌 자극 및 활성화. 사람의 하반신에는 몸 전체의 근육의 3분의 2가 집중되어 있다. 이 근육들이
뇌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을 때는 발바닥이나 하반신의 여러 가지 근육을 통한 신경 자극이 되뇌 심피질의 감각 영역에 전달되어 그 과정에서 뇌관을 자극한다. 거기에 더해서 보행 중에는 뇌 전체의 혈류와 혈행이 좋아진다. 이처럼 걷기는 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뇌 자극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운동으로서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운동이다. 뇌의 노화 방지. 걷지 않으면 다리 근육이 부실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도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의식적으로 걷는 것이 좋다. 의식해서 걷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걷기 운동의 횟수를 늘릴 수 있을까를 의식하면서 걷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걸을 때 막연하게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총동원해서 걷기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의식한다면 좀 더 생기 있고 재미있는 인생을 즐길 수가 있다. 한편 머리의 정수리 좌우에는 채성 감각력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곳은 우리 몸에서 움직이는 부위, 즉 손과 발, 턱 등을 통해 전해지는 정보들이 도달하는 곳이다. 따라서 걷는 것, 먹는 것, 수작업은 모두 채성 감각력을 자극하게 되는데, 걷는 동안의 노면 상태, 경사, 방향, 기온 등의 외부 환경에 관한 정보들이 채성 감각력을 자극함으로써 뇌 전체가 활성화되어 뇌의 노화를 방지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신경 쓸 일도 없다. 하지만 그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순식간에 노화가 진행된다. 젊음이란 나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젊은 사람이 진정한 젊은이다. 걷는 동안에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걸으면 뇌세포가 젊어지는 이유이다. 운동을 하면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온몸의 세포가 건강해질 뿐 아니라 몸에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 풍부하게 분비된다. 아침 운동은 부신피질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저녁 운동은 항산화 기능을 하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 면역력을 높여주고 노화를 방지해준다. 반면에 몸에 해로운 코르티솔 혹은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는 줄여준다. 뇌에 가장 해로운 것이 바로 스트레스인데, 걷기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는 줄고 몸에 좋은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므로 젊고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뇌의 신경세포가 하나씩 생긴다. 뇌와 피부는 발생학적으로 외배엽에서 함께 출발했기 때문에 피부는 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싫은 것이 피부에 닿으면 두드러기가 나고, 기분이 나쁘면 즉각 피부가 반응한다. 뇌를 잘 가꾸어야 피부도 아름다워진다. 젊게 보이는 얼굴, 동안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다. 그러나 동안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젊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것이다. 젊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면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 또한 뇌를 가꾸면 피부도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걷기를 하면
젊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게 될 뿐 아니라 동안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신경정신과 원장 서천석 박사는 젊은 두뇌를 유지하고 싶다면 화투를 칠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 걸어서 다리를 움직여 줌으로써 두뇌의 혈액을 팡팡 보내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치매를 막기 위해 화투를 칠 경우 화투 실력은 향상되겠지만 치매를 막지 못하므로 반복 연습 문제만 더 잘 풀게 되는 특정 두뇌 운동보다는 다리를 움직이는 걷기 운동이 두뇌에 더 좋은 보약이라는 것이다. 걸으면 뇌 속의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뇌에 맑은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로토닌 같은 좋은 호르몬이 많이 생성되며 감정을 가라앉히는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서 흥분한 신경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 또한 뇌에 적당한 자극을 주게 되어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성장인자도 많이 만들어지게 하며 자율신경의 작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걷는 것이다. 그 이유는 활기차게 걸으면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뇌 속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됨으로써 근심, 걱정, 우울증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걸으면 감정을 가라앉히는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서 흥분한 신경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뇌에 적당한 자극을 주게 되어 자율신경의 작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걸으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은 곧 우리의 뇌에 맑은 산소가 공급되고 세로토닌 같은 좋은 호르몬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걷기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 분노 조절에 성공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걷기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이다. 즐거움에는 두 가지 맛이 있는데 그 중에 자극적이고 짜릿한 쾌감은 도파민이라는 물질과 관련이 있고, 은근하고 소소한 즐거움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과 관련이 있다. 즉, 도파민과 관련되는 즐거움의 맛은 짜릿한 쾌감, 희열, 흥분으로써 자극적이고 화끈한 맛으로 묘사된다. 반면 세로토닌은 은근한 자연의 맛으로 묘사된다. 이 세로토닌은 혈액에서 분리한 활성 물질이라는 뜻인데, 조절물질, 공부물질, 행복물질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남성은 충동성이, 여성은 우울증이 증가하게 된다.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햇볕을 쬐며 걷기나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즐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정신과 전문의 박용철 원장은 세로토닌을 증가하는 방법으로 1번 걷기, 2번 햇볕 쬐기, 3번 음식 오래 씹기, 4번 감사하는 마음 갖기, 5번 자연과 함께하는 것 등을 들으면서 햇볕이 좋은 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주위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걷는 것이야말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치유법이라고 설명한다.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것은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간편한 방법이다. 게다가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 부모들의 소원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 잘하며 훌륭한 인격체이면서도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 소원을 이루는 열쇠는 바로 자녀와 함께 적당한 양의 햇볕을 쬐면서 걸음으로써 세로토닌을 늘려주는 것이다. 산책을 하는 동안에도 적당량의 햇볕을 쬐어준다면 걷기의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다. 하루 20여 분가량만 햇볕을 쬐어도 적당량의 비타민 D를 흡수함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치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햇빛은 뇌와 혈소판, 소장 등에서 세로토닌을 생성하게 하고 기분, 식욕, 통증, 수면 등을 조절하여 평화와 안정감을 주며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치료에 도움을 준다. 다만 자외선을 많이 함유하는 햇빛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 노출되면 피부를 재생하는 교원섬유인 콜라겐과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는 엘라스틴을 파괴하여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멜라닌을 자극해서 기미, 주근깨, 잡티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피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눈에는 백내장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자외선이 너무 강한 시간대에는 장시간의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 모든 것이 과하면 해롭듯 너무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피부암,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등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햇빛이 강한 시간대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필요가 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산책을 할 때 연속 15분 이상 햇빛에 노출되지 않고 중간중간 한 번씩 2분에서 3분 정도 그늘 속을 거닐다가 햇빛 아래 거니는 것을 반복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여름이 아닌 보통의 경우 연속 15분 이상 햇빛에 노출되지 않으면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 다음은 걷기를 하면 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젖소에 젖통이 젖이 가득 들어있더라도 흘러내리지 않는다. 우유 입자가 유선보다 굵기 때문이다. 그런데 젖소의 젖꼭지를 송아지가 빨아먹거나 유축기로 짜주면 유선이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우유가 빠르게 흘러나온다. 마찬가지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류가 정체되지만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빨라진다. 그 이유는 몸을 움직일 때 근육이 수축 확장되면서 근육 속을 지나가는 모세혈관도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여 온몸의 혈액순환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이 원리에 착안하여 운동할 때 모세혈관이 수축 확장하여 혈액순환이 빨라지는 것을 이시하라 유미 원장은 젖짜기 효과라고 명명하였다. 심장 박동만으로는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기 어렵다. 젖짜기 효과가 보조되지 않으면 혈액순환 불량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운동을 하면 근육이 수축 확장되면서 혈관도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여 혈액순환이 좋아지는데 하반신에는 몸 전체의 근육의 70%가 모여있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젖짜기 효과가 크게 일어나 매우 효과적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가 있다. 걷기가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장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혈류가 정체되고 혈류가 정체되면 혈액이 탁해지고
그 결과 온몸의 세포가 신선한 산소와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며 노폐물을 회수하지 못하여 온몸의 기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염증이 생기게 된다. 그 결과 늘 무기력증 상태를 보이고 뇌의 혈류가 정체됨으로써 뇌세포가 노화되며 집중력이 떨어져 학습 능력도 저하된다. 우리는 피부의 청결을 위해 깨끗한 물과 때밀이 타올을 사용하여 목욕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몸속의 청결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우선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한다. 그리고 걷기 운동을 통한 모세혈관의 수축, 팽창 효과로 혈관 내벽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야 한다. 걷기 운동은 때밀이 타올로 목욕을 하는 것처럼 혈관과 세포를 청결하게 해준다. 하루 30분 이상의 꾸준한 걷기는 심장마비의 위험을 37% 정도 감소하게 하지만 운동에 의한 건강증진 효과는 3일 후면 소멸되므로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하다. 한 끼의 식사 효과가 다음 식사 전까지만 지속되듯 운동의 효과도 잠깐 동안만 지속된다. 적어도 식사 횟수만큼 매일 꾸준히 걷는 것이 좋다. 운동을 주말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주중에 30분씩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 매일 최소한 10분씩이라도 일주일에 총 150분 동안 적당한 강도로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매일 3번씩 적당량의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듯 매일 3번씩 식후 산책을 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유익한 운동 방법이다. 거기에 더하여 틈날 때마다 조금씩 분할해서 수시로 움직여준다면 건강에 더욱더 이로울 것이다. 식후의 과격한 운동과 달리 가벼운 걷기 운동은 소화에 도움이 된다. 식후의 가벼운 걷기는 적당한 진동과 출렁거림으로 위장, 소장, 대장 등 소화기관의 물리적인 연동 운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음식물과 소화 효소의 화학적인 배합을 촉진하고 걷는 동안 발바닥에 가해지는 자극으로 소화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발가락 경락의 마사지 효과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우나에서 땀을 흘릴 때는 지독한 땀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우나를 하는 동안 정작 몸에 해로운 노폐물은 전혀 배출되지 않고 몸에 이로운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등의 무기물질만 수분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운동을 하는 동안 땀을 흘릴 때는 지독한 냄새가 난다. 그 이유는 우리 몸속의 중금속, 노폐물, 발암 물질도 함께 배출되기 때문이다. 즉,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릴 때는 몸에 해로운 노폐물이 주로 배출되는 반면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땀을 흘릴 때는 몸에 해로운 노폐물은 배출되지 않고 몸에 이로운 무기물질이 배출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릴 때는 혈관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함으로써 혈관 내벽에 붙어있는 노폐물이 떨어져 나옴과 동시에 체온 상승에 따른 발한 작용이 이루어지는 반면 사우나에서 땀을 흘릴 때는 혈관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지 않고 오로지 이완된 상태만 유지할 뿐이어서 혈관 내벽에 붙어있던 노폐물은 떨어지지 않고 체온 상승에 따른 발한 작용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걷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신의 체력을 감안하지 않고 한꺼번에 장시간 무리하게 걷거나 올바르지 않은 자세나 걸음걸이로 걷게 되면 척추나 무릎, 발목 등에 무리가 가할 뿐 아니라 근족저막염, 이러한 질환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변을 당할 수도 있다. 몸에 맞지 않은 지나치는 운동은 오히려 몸에 해롭다. 분명한 점은 걷기에도 중용의 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걷더라도 특히 당뇨나 무릎 관절염이 심한 사람들은 자신의 체질과 체력 및 걷기 전의 몸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주중에는 전혀 걷지 않다가 주말에만 장시간 동안 한꺼번에 걷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는 기온이 낮은 새벽이나 이른 아침보다는 오후에 운동하는 것이 좋으며, 당뇨 환자는 공복이나 취침 직전에 운동을 할 경우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시간에는 운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건강한 사람도 주말 산행처럼 장시간 걷는 경우라면 걷는 도중의 몸 상태를 확인하면서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30에서 50분 정도 걷다가 3에서 5분 정도씩 쉬었다가 다시 걷는 등 휴식과 조화를 이루며 적절한 시간 동안 적절한 속도로 걷는 것이 좋다. 자신의 생체 리듬에 적합한 시간을 찾아 그 생체 리듬에 가장 적합한 시간에 걷는 것이 좋다. 그것이 쉽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씩, 3번 식사 후에 30분 이상씩 걷는 것이 좋다. 이미 앞에서 상세히 언급했듯 식사 후에 걷는다면 소화기관의 연도운동을 촉진하여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식후에 상승한 혈당을 근육으로 이동하여 저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의 수축, 팽창 작용으로 혈관 세촉 효과 및 혈관 탄력 향상 효과, 그리고 청혈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 등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서서 적어도 3에서 5분씩 걸어준다면 혈전의 생성을 줄이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여 면역력도 높일 수가 있다. 한편 나무나 풀 등의 식물은 햇볕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숲속이나 공원 등의 공기는 대체로 낮에는 산소의 비율이 높은 반면 밤에는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숲속이나 공원에서의 산책은 어두운 밤이나 새벽보다는 해가 떠 있는 시간에 하는 것이 유익하고 안전하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겨울철에 어두운 새벽 산행을 할 경우 빙판길 등에서 낙상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위에 몸이 굳어 있고 혈관이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 산행은 피하는 것이 좋다. 걸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걷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맑아짐을 느끼면서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 즉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걷는 것이다.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걷는다면 불쾌한 마음으로 걷는 것에 비해 훨씬 더 큰 걷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식후에 30분씩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